안녕하세요. 마케팅 여왕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의 비밀입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영상들은 정말 부를 어떻게 끌어와야 될 것인지, 부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여러분들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사실 10번 이상 읽었었는데요. 그렇게 읽었던 이유는 때때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읽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깊은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현실보다 가난한 생각, 즉 자신은 가난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주눅든 생각이야말로 인생을 좀먹는 독이다. 가난한 자신의 처지에만 자꾸 눈길이 가고 이에 익숙해져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굳은 의지를 잃는다면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만다. 가난은 싫다, 질렸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난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만 한다면 진짜로 가난을 떨쳐낼 수 없다. 항상 불안에 휩싸여 있는 위축된 영혼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설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이 걱정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다. 마음은 자석과 같다. 성질이 비슷한 것을 강한 힘으로 끌어당긴다. 당신의 마음이 공포와 가난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만 불러들인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과거도 많이 생각했고 또 현재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지금의 저의 모습은 그냥 너니까 잘 됐을 거야, 너니까 이겨낼 수 있고 너니까 직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 역시 불과 1년 전, 아니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정한 어떤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책을 읽고 또 의식적으로 무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와도 저는 부자 마인드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든 순간이 오니까 뭔가 가난한 마인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가장 최근에는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처음으로 고지받은 큰 돈이라서 순간 겁이 났고 순간 돈을 벌어도 뭔가 세금으로 낸다는 사실 때문에 뭔가 그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바쁜 나의 일상에 불만이 섞인 말들이 툭 하고 나오더라고요. 돈 벌어도 곧 세금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이 없고 지금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어떤 어이없는 발언이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당장 그 많은 큰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에 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저에게는 가난한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계속 돈 쓸 일이 생기고 계속 돈이 나갈 일이 생기고요. 계속 저는 돈을 벌어도 계속 뭔가 구멍을 메꾸기 바쁜 그런 순간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아주 부자 마인드를 가진 대표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버는 것에 집중해라.
그게 부자들이 가진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당장 나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벌어들이는 것,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의 수익이 너무너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저는 결과적으로 결국 내 가난했던 그 생각들이 또 가난한 상황을 가지고 왔구나 하는 결론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황은 다르겠지만 혹시 지금 불안하거나 혹시 가난한 생각으로 가난한 뭔가를 끌어당기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겁내고 있는 그 부분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 이루고 싶은 모습,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해결되었을 때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밝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밝은 마음은 밝은 미래를 생산하고 어두운 마음은 절망적인 현실로 자신을 인도한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제가 한 10년 정도 했던 일을 극단적으로 그만두고 뭔가 굉장히 누군가가 저를 툭 건드리면 눈물이 날 만큼 어두운 마음이었어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크고, 그리고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명예, 그런 나의 커리어,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탓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비춰지고 더 이상 제가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에 계속 오는 순간 뭔가 제 현실이 가장 답답하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씩 바꿔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마음은 조금씩 바꿀 때보다 급하게 빨리 확 100% 빠르게 바꾸는 게 저의 어떤 상황을 대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런 고민과 그런 시련과 그런 힘듦 속에서 한 2년 정도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마음을 한순간 다 삭제하고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 옛날 모습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눈곱 낀 어떤 모습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고 무릎이 다 튀어나온 그런 옷을 입고 아이를 데리러 가고, 그런 생활을 한 2년 정도 반복하다가 저는 갑작스럽게 정장을 입고 다시 화장을 하고 그렇게 희망찬 분위기로 제 하루하루를 바꿨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니 그 목표를 향해서 얼굴을 제가 돌리게 되고 활짝 웃게 되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자란 나무에 열매가 열리듯 여유로운 마음 밭에 풍요로운 현실이 찾아온다. 딱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난은 스스로 선택한 행복한 청빈과는 차원이 다르다. 생활에 고통을 주는 가난은 결국 그 사람의 세상을 좁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며 야심을 잃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게 된다면 희망도 미래도 기쁨도 없다. 가난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는 어렵다.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게 돼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된다.
물론 그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고결한 사람도 있다. 그들은 가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고통으로부터 초월해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지만 대개의 사람은 가난 때문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난은 재난이다. 재난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네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난이 저희에게 주는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가난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가난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IMF 때 부모님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6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의 한 25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게 했고 그런 것 빼고는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근의 가난은 둘째를 낳은 직후였어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둘째 분유를 타는 것까지 신경 쓰이더라고요. 정해진 양은 이 정도인데 물을 좀 더 타면 애가 좀 더 많이 먹는 게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떨까요? 아이는 정량에서 벗어나면 더 많은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걸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또 분유가 많았고 애가 또 우유를 남기면 그게 돈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 가난 혹시 느껴보셨나요? 애기가 기저귀를 막 벗으면 기저귀 개수가 막 세어지면서 돈계산이 되는 그 순간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걸 경험해 보고 나서는 정말 돈을 잘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걸 느꼈었더라면 과거의 일을 극단적으로 그만두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때는 극단적으로 그만뒀거든요. 끝없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라. 금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신을 속박하지 마라. 족쇄가 될 빚을 지지 마라. 인간으로서 자립할 수 있다면 당당히 세상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있다.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되는 상황에 자신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유를 지켜라. 돈이 없다는 건 굴욕적이죠.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뭔가 결과로 나타나지는 게 사실 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좀 굴욕적일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없을 때 정말 무기력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면 남들도 저를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정말 내가 스스로 뭔가 무기력하면 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게 되죠. 정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을 쫓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된다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래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중년이 되어서도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능력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갖기 위해서 젊은 시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끝없이 제가 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깨달음이 있지만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모으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렇죠. 사실 20대 때는 제가 돈을 벌면 그 돈을
통장에다 딱 넣고 종이에 그 돈이 입금된 수치를 찍어보는 거, 그게 제 하루의 마지막 마무리 낙이었어요. 근데 30대가 되어서 제가 돈을 벌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돈을 벌면서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버는 대로 한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의 활용법,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배워볼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전관리 능력이 발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저는 완벽하게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고 지금도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스스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하더라도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사고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보면 선행학습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든 아니면 내 자녀든 바뀌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학에 갈 수 없다고 단정 지은 아이는 실제로 대학에 갈 수 없고 평생 가난할 것이다. 남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자신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풍요로운 삶을 손에 놓을 수 없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마지막 어떤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의 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분해, 너에게 과분한 것이야 라고 해도 저는 욕심을 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제 어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저의 사고를 먼저 바꾸었고, 그것을 사고를 바꾸었기 때문에 실행했고, 그 실행의 결과로 지금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가장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책 중간 이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을 긍정하는 일, 어떻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현실에서 체험하고 있다고 믿는 것의 창조적 힘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크게 변할까? 우리는 모든 자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자질 자체다. 그 증거로 그런 자질을 동경한 우리의 내면에서 들끓어 의식의 표면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젠가 성공하자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미 성공했다. 성공은 태어나면서부터 내 권리다 라고 말해보세요. 나 자신의 자체가 행운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필요한 것 얻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질은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선언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목표를 향하게 합니다. 마음가짐의 창조의 원점인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말은 살이 됩니다. 의심하거나 동요하거나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마음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는 긍정적이고 자신 넘치는 말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은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제가 상상하는 것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을 잠시 눈을 감았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적당히 상상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제 눈앞에 펼쳐진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에서 부를 얻으려면 목표를 하나로 줄이고 여러 방면에서 그곳에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어정쩡하게 몇 가지 주제를 배우다 보면 우리의 이런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시작했지만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존감,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목표 이외에는 한눈 팔지 않고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달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지난 한 1, 2년? 이 정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던 그 배의 목적지는 확실했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오느라 주변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막 붙잡고 흔들어대도 흔들릴 겨를도 없었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이곳에서 어떤 평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전할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느끼면서 내가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경을 발판으로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역경에 화를 내고 겁쟁이는 실망을 하지만 현명하고 근면한 사람은 그 재능을 꽃피우고 겸허한 사람들은 실력을 기를 생각을 한다. 역경은 자만한 마음을 신중하게, 게으른 마음을 성실하게 만든다. 항상 성공과 부의 행운이 따른다면 그 삶은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도 행복도 얻지 못한다. 바다를 흔드는 태풍처럼 시련의 태풍은 인생이란 여행자의 소질을 깨우쳐주고 재능과 지혜, 기술, 불굴의 정신을 이끌어낸다. 언제나 태양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8월의 대지처럼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모든 사람에게는 역경이 찾아오죠. 그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쓰디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글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자의 어떤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책을 특정 누군가에게 권하기보다는 제가 10번을 읽으면서 10번 다 다른 느낌이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어떤 한계를 얻고 자신의 삶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하고 부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 그리고 긍정적인 말, 이것들을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다음 하루를 살아가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 만큼 하루하루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대 때 인생의 속도는 10km고 20대 때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하루하루가 빨라서 인생이 왜 이렇게 짧지? 하루가 왜 이렇게 짧지?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요.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않으시려면 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부의 비밀, 이 책을 반드시 읽으시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부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또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어떤 부는 부모님도 가르쳐주지 못했고, 그리고 저와 결혼한 남편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삶에서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걸 끝내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의 비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고요. 네이버에서 한국 SNS 마케팅 협회 마케팅 여왕을 찾아주세요.